변호의 예! 안녕하세요, 법률인 유진. 안녕하세요, 변호사 임주영입니다. 네,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남편에게 폭행당하고 아이까지 뺏긴 억울함의 사연을 적어봅니다. 제 전 남편은 결혼 전엔 저와 제 가족들에게 그렇게 잘하더니 결혼 후에 매일 술에 빠져 살며 심지어는 수시로 저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해왔습니다. 제가 거부하니 배를 발로 차거나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과 욕도를 일삼았습니다. 그건 아이를 가진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임신 중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도 남편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낚시까지 하였습니다. 얼굴도 보이지 않았고요. 싸우다가 지쳐 이를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오히려 남들 다 애 낳는데 너는 왜 그렇게 유난 떠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난 후에도 남편은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이전처럼 술을 마시고 제 머리를 때리거나 성관계를 강요해 왔습니다. 아이 때문에 폭행과 폭언을 견디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이혼 소송장이 날라왔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그동안 다투면서 있었던 대화 중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을 녹음해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죠. 이혼 소장을 받은 날 저는 충격으로 손발이 마비되어 병원에 입원했고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입원에 누워있는 저에게 아이를 떠맡기고 갔습니다. 저희 집과 시댁의 싸움은 한동안 이어졌어요. 아이는 그 과정에서 이리저리 떠넘겨졌고요. 결국 시부모님이 저희 부모님에게 너네가 데려가 키우라며 아이를 신혼집에 버리고 가자 화가 난 제 동생이 남편에게 아이를 신혼집에 두고 가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이를 정말 두고 갈 수는 없으니 집 밖에서 정말 시댁에서 오는지 안 오는지 지켜봤죠. 남편이 와서 데리고 가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이 없이 살 수는 없어서 시댁에 다시 연락을 했죠. 시어머님은 저보고 키우라고 아이를 떠넘겼죠. 결국 제가 집에서 아이를 혼자 두고 나갔다는 게 재판에서 불리하게 적용되어 최종 판결문에서 양육권과 친권을 빼앗기고 제가 결혼 생활에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남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위자료는 저에게 청구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인 황당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실질적으로 남편은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어 계속 떠맡기면서도 양육권과 친권은 또 본인이 갖겠다고 하는 남편이 어이가 없어 저는 항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남편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되찾는 건 물론이고 어떻게 복수할 방법은 없을까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아직 소송이 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양육권이나 친권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지금 이 사안을 보면 어쨌든 그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서 그 아내가 가출을 하고 그다음에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이혼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억지로 성관계를 요구했을 때 성폭행 문제로 법적 처벌이 내려진 다른 사례는 혹시 없을까요?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어쨌든 처음부터 완강히 거부하고 했을 경우에 남편이 강제로 하는 경우에는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부부강간죄라는 제명이 따로 있습니다. 예. 가정폭력으로 해당되는 사연으로 보이는데 네. 이 경우 연대 책임이나 이제 뭐 방간 1조 제목으로 시어머니까지 처벌은 불가능한가요? 보통 직계존속들이 학대를 하는 경우에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이 지금 사연으로 봐서는 시어머니가 이 아내분에게 폭행을 하거나 이렇게 학대를 한 정황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시어머니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언어로 또 뭐라도 계속 말로 심하게 했을 경우에는 그게 학대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지금 현재 이 사안만으로는 시어머니에게 위자료 처벌을 할 수 없을 사안이고 형사적인 문제도 아마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피해자가 근데 폭력으로 병원을 갔거나 치료를 받은 처방 기록이 없을 경우에는 폭언, 폭행 같은 이제 주기적으로 한 남편을 가정폭력죄로 고소하거나 양육 자격을 박탈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가정폭력방지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실은 제3자들이 알기도 어렵고 증거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은 의무적으로 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집에서 그런 폭행이나 이런 가정 폭력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고 출동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몸에 상처가 있거나 그러면 바로 진단서를 끌어주는 게 나중을 위해서는 아주 좋습니다. 예. 재판 진행을 사실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혼 소송과 관련돼 가지고 보면 남편이 사실은 유책 배우자인데 이혼 소송을 먼저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내분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소를 하거나 제대로 반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반소장을 해야 돼요. 네가 더 잘못이다 그러고 반소장을 해서 이혼한다 그리고 양육권과 친권을 나에게 달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절차가 없어서 이런 판결이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혼 소송도 민사소송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주장하지 않거나 증거가 없어서 입증을 못할 경우에는 질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헐, 근데 너무 남편이 잘못한 게 명확하니까 그냥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도망가면 해외로 도망을 가도 됩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혼 소송은 판결이 완전히 확정이 돼야 돼요. 확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1심 끝났다고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된 사건은 아니거든요. 일단은 1심이 끝난 거고 항소심으로 간다고 그랬으니까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면 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1심에서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못한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대응을 하면 이 부분은 이혼이나 어쨌든 남편이 위자료 청구를 안 했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우리는 반소를 제기해서 위자료 청구를 하고 그다음에 양육권이나 친권 같은 부분을 나에게 달라고 하면 아마 이 소송은 본인이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정폭력 같은 경우를 실제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을 때 그 모든 사건이 다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나요? 모든 사건이 소송이 진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소송까지 이어지게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정폭력은 형사적인 문제예요. 형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경찰이 출동을 해서 심한 경우에는 입건을 해서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가벼운 말다툼이나 어쨌든 집안의 집기를 던져서 깨거나 바닥에 던져서 깨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경찰들이 와서 서로 원만히 해결하세요 그리고 그냥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폭력이 있거나 그러면 경찰들이 확인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하시고 일단 몸에 상처가 나거나 멍이 들었거나 그러면 무조건 진단서를 내두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좋습니다. 이혼 전이나 그 이혼 중에도 그 남편의 폭력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러면 아내 쪽에서 무슨 남편으로부터 보호를 요청한다거나 또는 남편을 격리 좀 해달라 그런 식으로 그 요구를 할 수가 있나요? 혹시?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혼 소송 전이라도 상관없고요. 이혼 소송 중이라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남편이 계속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아니면 계속 지속적인 전화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정 정도 요건으로 100m 안에 접근을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전화를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어쨌든 문자도 거부할 수 있고 모든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남편이 아내 사연자 되는 사람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가해왔는데 분명히 자식에게도 왠지 손길을 좀 뻗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 아내 쪽에서는 그 남편을 약간 좀 아동 폭행 쪽으로 뭔가 좀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 아동보호법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이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어쨌든 형사적인 처벌 문제가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엄마가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사실은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친권하고 양육권에 나중에 판단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교정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그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 서로 안 데리고 간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판사들이 당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서로 안 키운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연도 어찌 보면 처음에는 서로 안 키우겠다고 네가 키우라고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요즘은 예전하고 좀 달리 좀 그런 사건들이 가끔 있습니다. 10건에 한 두세 건 정도가 되거든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안 가져가라는 경우들이 많고 또 실질적으로 자녀 때문에 소송이 길어지거나 다툼이 좀 심해지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변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